그래서 아주 특별한 맛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칼국수의 성공 비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해 한 곳에 모인 사람들, 빈자리 하나 없이 빼곡한데요. 그 특별한 맛의 비밀은 바로 뜨끈뜨끈하고 시원시원한 맛의 해물입니다. 추운 겨울에 더욱 간절해지는 그 맛, 면은 물론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셔야 한다는데요. 2,000그릇 정도 나간다고 너무 쓰시네요. 성공하셨잖아요. 이제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실패와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고 일어선 오뚜기 사나이,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역시 소문난 가게답게 궂은 날씨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자, 얘들아 뭐 먹으러 왔어? 칼국수요. 칼국수? 너는 뭐 먹으러 왔어? 저도 칼국수요. 아, 국수요. 국수요? 네. 자리도 불편하고 눈 오는데 국수 먹으러 오셨어요? 예.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오늘의 메뉴는 칼국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을 보니 평범한 칼국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고 하죠. 조금만 늦게 와도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야 합니다. 드디어 등장한 칼국수. 칼국수는 이렇게 후룩 소리를 내면서 먹어줘야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빛깔이 좀 다른데요? 네, 특이하죠. 아, 시원하다. 맛이 최고예요. 국물도 뜨고, 이거 해물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칼국수가 아니죠. 바로 해물 칼국수. 언뜻 보기에도 해물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것처럼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해물을 가득 담아냅니다. 해물 칼국수가 아니라 해물탕 같네요. 네. 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껍데기 걸러내는 게 칼이 아플 정도로. 해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골라내야 하는데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했죠. 인내한 자만이 맛있는 칼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맛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맛이 기가 막힌데요, 뭐. 기가 막혀요? 네. 해물도 많이 들어있고요. 다 지금 개운하니 먹을만해요. 애들도 이렇게 맵지 않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열심히 먹네요. 야무지게 홍합에 알맹이만 쏙 골라먹는 꼬마 숙녀. 맵지 않고 담백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맛있어? 춤이 절로 나오네요. 최고야? 얼만큼 맛있어? 맛있게 한 입 먹고는 기분이 좋아져서 필살 애교까지 선보입니다. 까다로운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비결을 밝혀내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홍합과 조개, 쭈꾸미까지 들어가는 해물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체 모를 육수가 맛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육수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해물도 듬뿍, 육수도 듬뿍 들어가야 제대로 된 국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역시 저렇게 보글보글 끓여줘야 먹는 맛도 훨씬 깊을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저? 육수의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 창고로 따라 들어가는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수입 금지. 네. 꼭꼭 숨겨둔 비결은 바로 소뼈. 해물 칼국수에 왜 소뼈가 필요할까요? 이게 칼국수 국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의 해물 칼국수와는 다르게 해물로만 육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뼈를 24시간 동안 고아서 육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왜 사골 집에서 이렇게 끓여 잡수면은 몸 아픈 게 갑작스레 그냥 힘이 구르륵 난다고. 네. 그런 온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뼈를 삶아서 푹 가서 칼국수 해물은 또 해물 나름대로 시원한 맛과 요 고소한 맛과 같이 합을 시켜서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몸에 좋은 감초, 황기, 한방 재료부터 시원한 맛을 내주는 황태와 무까지 육수의 재료가 되는데요. 요걸 또 따로 빼서 육수를 빼야 돼요.
칼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든든하게 보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로 육수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맑은 빛의 육수가 나와야만 합격이라고 합니다. 네.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비로소 합격. 직접 맛을 보셔야죠. 시원한 맛맛과 홍합 맛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골하고 맞으면은 화합이 되면은 강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오는데 칼국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칼국수가 아니라 요리죠. 아니 근데 네. 이런 비법 이거 가르쳐 줘도 돼요 방송에? 어차피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은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내 인벤이다. 괜찮아요. 우리는 뭐 이거를 숨겨가면서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분점을 좀 내야겠네요. 해물 칼국수에 해물 육수가 빠질 수 없겠죠. 깊고 시원한 맛을 내주는 꽃게와 새우 육수까지 준비돼야 드디어 모든 육수가 총집합됐는데요. 정성 들여 만든 육수와 갖가지 해물을 넣고 끓여줘야만 드디어 손님상에 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와. 시간과 정성과 다양한 재료가 모였으니 그 맛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칼국수입니다. 웰빙 중에 웰빙이에요, 이게. 다들 여기 음식을 먹을 때 맛도 좋지만은, 특히 소화를 어떻게 잘 시키는지, 소화가 잘 돼요. 제가 원래 위가 많이 안 좋은데 라면이나 이런 거 먹고 자면 막 더부룩하고 그러는데요. 요거 면은 먹어도 되게 좋아요. 여기 사장님 사리 하나 더 주세요. 무한 리필이라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그냥 막 주셔요. 배고플 때 오면 정말 딱이에요. 내가 10번을 시켜서 드신 분이 많을수록 난 좋아요. 좋아요? 네. 손해인데 그럼.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는 거지 장사라는 게 꼭 이익만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저희 집에 와서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고 드시고 가시면은 저희 집을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영원한 고객이 되잖아요. 네,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퍼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가 나기도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성공이라는 사장님의 철학.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그 맛에 반하고 그 속에 든 영양에 놀라고 넉넉한 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손님에 많이 드시네요. 최고예요. 이야. 면 색깔이 특이하죠. 손님들을 사로잡는 매력은 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저게? 이 도토리가루요. 도토리가루. 도토리가루. 곱게 갈아놓은 도토리 가루에 이건 또 뭘까요? 계란을 넣네요. 치자물이에요, 치자. 목 감기 걸리고 그러면 예. 그래 이 물을 많이 드시면요 목이 싹 가라앉아요. 이 소화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는 도토리 가루와 치자물을 넣어서 반죽하는데요. 손님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칼국수에 도토리를 넣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열심히 치시고요. 네. 6년 전 근처 산을 산책하고 있던 사장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더부룩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도토리를 먹고 있는 다람쥐. 날쌔게 움직이는 다람쥐를 보며 혹시 하는 마음에 떨어뜨리고 간 도토리를 먹어봤는데요. 떨떠름하고 쓴맛에 괜히 먹었다고 생각한 사장님. 하지만 물을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전보다 속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주 특이한 발견이죠. 한참 좀 한 30분 지나가니까 속이 거북했던 것도 편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다. 나 이거 도토리 가지고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몇 달간 연구 끝에 만들어낸 도토리면. 이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기계로 면을 뽑아낸다고 하는데요. 쫄깃하게 뽑아낸 면에 해물을 듬뿍 올려줍니다. 그래서 면 색깔이 그렇구나. 네. 그 맛을 본 손님들은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더욱 생각난다는 도토리 해물 칼국수.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들 찬수 씨. 6년 전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제일 힘들게 그냥 이렇게 자리 잡아왔으니까 이걸 제가 잘 지켜서 뭐 제 밑으로 제 아들이든 해가지고 제가 잘 이끌어가고 물려주고 또 이렇게 해야죠.
여보, 나 산에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등산을 매일 빼놓지 않는다는 사장님. 이 산은 사장님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뛰어다니시네요. 네. 가난했던 집안 환경 때문에 13살 어린 나이에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사장님. 삶의 무게가 버거워질 때 이 산을 오르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오, 등산을 평범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되고 힘든 식당 일이지만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기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식당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힘을 준 것도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네. 하긴 저렇게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볼 때 네. 느낄 수 있겠죠? 기도도 하시고요. 안 될지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내 자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가 이겨야 되니까 그걸 항상 산에 올라오면 그걸 내품어요. 품고 나면은 한 대여섯 번 품고 나면 편안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갖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장님. 전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부족한 단점도 있고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이점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내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은 전 60점밖에 안 돼요. 네,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99점까지 모자에 올라가고 하나 있어요. 있을까요? 글쎄요, 특이하게. 별이 4개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꾸는 사장님. 그 열정과 끝없는 노력이 언젠가 더 큰 꿈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가게를 가득 채웠던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바빴던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어머니? 네, 오늘 하루 고생했고, 오도 식구도 이제 문 닫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린다는 이 시간. 하루 종일 눈에 아른거렸던 손자를 안아봅니다. 벌써 손자가 있어요. 잘생겼네요. 그래? 네, 얘는 누구예요? 우리 손자야. 손자예요? 아이고, 네. 귀여워. 잘생겼어요. 해맑게 없는 손녀의 미소에 행복해하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었던 것도 얘네들만 보면 확 풀립니다. 돈은 다 필요 없어요. 우선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웃음을 갖고 건강만 가진다면. 하지만 외출 준비를 하는 사장님, 또 어딜 가시려고? 아니 가락시장 나가야죠. 이 시간에요? 네. 근데 물건 싱싱한 거 사오죠. 쉴 틈이 없으시네요. 늦은 새벽이지만 사장님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장님. 제대로 봐야죠. 괜히 손님들한테 실수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식당을 꾸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음식에 대한 열정과 사장님 특유의 꼼꼼함 덕분이었는데요. 칼국수에 들어가는 해물 종류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챙깁니다. 물기 냄새 맡으세요. 그 신선도를 알아야죠. 맛이 틀리죠, 맛이. 이게 냄새 맡아보면 싱싱한 거는 냄새가 덜 나요, 안 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싱싱하지 않은 거는 냄새가 좀 강해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을 보며 다시 한번 열심을 다짐하는 사장님. 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밝잖아요. 그죠? 힘이 넘쳐시잖아요. 그런 걸 보세요. 이 시간에 저런 힘을 써가면서 나는 물건 보고 사가지고 가면 되지만 저분들은 아침까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인 날. 하지만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가 않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칼국수를 먹기 위해 가게를 가득 채운 손님들. 눈길을 뚫고 달려왔기에 더욱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에 숨겨진 사장님의 노력과 정성이 있기에 많은 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이유가 아닐까요? 돈을 번다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 가게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실망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처음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손님을 대하는 진심과 음식에 대한 열정으로 성공을 이룬 김용권 사장님. 어렵게 이루어진 성공이기에 앞으로도 성공을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